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7일 오후 4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많이 제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공사석을 막론하고 농담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너무나 엄청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과 다릅니다. 한국 대통령은 세 가지 감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게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게 정책으로 국가의 의지로 표현된다고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아주 재밌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 자유가 지금 제약돼 가지고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해외로 나가면은 약간의 해방감과 또 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워낙 높으니까 들뜬 분위기 속에서 가끔 실언을 합니다. 외교적 실언이 문제죠. 다른 건 다 수습이 가능한데 이 외교적 실언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에 파견된 한국군 특수부대 아크 부대라고 그러네요. 아크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조금 지나친 이야기를 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그러면서 형제국끼리 서로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이제 수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이란과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 라면서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수교 이래 이란과의 오랜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온 바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한국 대통령의 간섭하는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최근 보이고 있는 자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 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외교부는 보도된 발언은 UAE에서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장병 격려 차원 말씀이었다.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관계와는 무관한 것이고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며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은 UAE의 적은 이란이고 한국의 적은 북한이니까 UAE와 한국은 그 원전 건설을 매개로 해가지고 형제국처럼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UAE의 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였습니다. 일견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이게 공개석상에서 해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사실관계에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UAE와 이란이 사이가 뭐 껄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 6년 동안 UAE와 이란이 사이가 나빠가지고 외교 관계가 단절된 적은 있지만은 최근에 그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UAE는 우선
수니파입니다. 이슬람의 약 한 80%가 수니파입니다. 이란, 이라크는 시아파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대결은 천주교와 옛날 천주교와 개신교의 대결 이상으로 아주 오래되고 그게 거의 해결하기가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맹주국으로 하는 이 갈프 연안 국가들은 대부분 친미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반미 국가로 봐도 되죠. 그러나 UAE와 이란은 인접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이 관계는 상당히 돈독합니다. 이란은 지금 경제 봉쇄를 당했는데 UAE를 통해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적이라고 돌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 국제관계에서 상대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UAE가 이란을 적으로 보지 않고 이란 또한 UAE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교전 상대국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남북한이 이렇게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PR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란 말이 아주 쉽게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적이란 말을 쓰지 않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또 중동의 이 외교 관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걸 제3자가 바깥에서 UAE와 이란은 적대 관계일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면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란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주고 요사이 그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겠다고 들고 일어난 데 대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하고 사형 집행을 마구하고 하는 이런 데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이게 꼭 상대방 정부를 상대로 하는 관계만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하지만은 사실은 그 나라 국민들, 더 나가서 그 나라의 과거, 그 나라가 쌓아 올린 문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상대를 해야 되니까 정권이 저렇게 무진막지하고 잔인한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란을 토탈로 부정한다든지 이란을 비판하면은 그게 아주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우리가 북한을 비판할 때도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실수를 할 소지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제목이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발언을 했답니다. 국내 기업인 재계단체장 등과의 만남에서 UAE 순방 중에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다. 여러분의 성과는 새로운 중동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업 혼자 뚫기 어려운 시장을 함께 뚫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세일즈맨 역할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경제, 안보, 노동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문제를 챙겨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업과 한 통속이다. 기업인과 원팀이라고 해버리면은,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고 하면은 노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영업사원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공개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야 이런 이야기 하면은 참 화통하게 잘 통하는데, 문제는 기자가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공개된 이야기냐 비공개될 이야기냐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은 국군 통수권자가 영업사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바로 이 영문모를 나경원 사태입니다. 이 나경원 사태도 가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과 사이가 멀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또는 자기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기를 바라고 자기의 의중을 읽은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는 데 대한 본능적인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사표를 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해임을 해버렸다? 그건 징계거든요. 이것도 이런 격정적인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감정적인 행동입니다. 이래 되면 바로 또 반격이 들어옵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이란 정부가 정색으로 해명을 요구를 하니까 우리 외교부가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정색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건 완전 시비 건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어요. 저에 대한 해임은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희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버립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주변의 잘못된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나를 해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는 당대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격한 이야기죠. 사실은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정적인 말과 이 행동에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과한 어마어마한 3대 기능입니다. 행정부의 수장,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안다면은 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외국에 나갔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하면은 호메니 혁명 이후의 이란, 그 피의 숙청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이란만 생각하는데 이란이란 나라의 역사는 약 3000년에 걸쳐 있고요. 이란이 쌓아 올린 문명은 쉽게 비유하자면은 중동의 중국입니다. 중동의 중국처럼 이란의 문명, 예술, 문화, 건축, 기술이 그 주변 국가에 퍼져가서 그 주변 국가를 또 문명화시키는 위대한 문명 국가고 역대 한 4개 내지 5개 되는 세계 제국을 만든 나라가 이란인데 유독 미국이 이란을 싫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979년에 호메이니의 부하들이 미국 대사관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미국 대사관 직원들 수십 명을 인질로 잡아 가지고 그때 카트 정부를 괴롭히고 카트가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보낸 특수부대가
사막의 폭풍을 만나가지고 대실패를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카터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패배해가지고 백악관에서 그냥 물러나야 했습니다. 아주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란은 그런 수모가 없죠. 그런 미국이 보는 이란과 한국이 보는 이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국이나 유럽에서 보는 이란에 대한 책이 그나마 좀 냉정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란 정부는 지금 정말 북한 김정은 정권처럼 어떻게 좀 타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건 저 생각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표현은 좀 달리 해야 될 것이고, 이란 현 정부를 이란 국민이나 이란 역사와 동일시하는 이런 오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